네, 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진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서서 강의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졸업한 그 제자들이 앉아서 강의를 하니까 좀 배도 나와 보이고 그래서 좀 서서 강의하고, 저도 뭐 수십 년 동안 이 서서 교단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서서 하는 거가 더 편합니다. 오늘은 한번 서서 강의를 하고 일반 화학 부분에서 마지막 쪽에 있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한번 큰 그림, 빅피처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 왔습니다. 케미컬 리액션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통은 이제 A라고 하는 물질이 다른 물질과 충돌 없이 스스로 이제 C로 이제 변환되는 유니몰리큘러 리액션이 있고요.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충돌을 해서 화학적인 변환으로 C가 되는 그런 바이몰리큘러 리액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이러한 바이몰리큘러 리액션이고요. 실험적으로 이 유니몰리큘러냐 바이몰리큘러냐를 증명하는 방법은, 유니몰리큘러 리액션은 농도 의존성이 없습니다. 농도 의존성이 있는 경우는 이제 우리들이 대부분 이제 바이몰리큘러 리액션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농도 의존성이 없다는 소리는 유니몰리큘러 리액션은 1%의 고형분에서도 반응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바이몰리큘러 리액션은 농도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고농도에서 화학 반응이 잘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유기합성 쪽에서는요, 보통 고형분을 한 20% 이상 이렇게 사용해서 화학 반응을 진행하고, 고분자 같은 경우는 용액 반응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벌크 중합 같은 경우는 거의 고형분 100%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이렇게 유니몰리큘러와 바이몰리큘러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은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거를 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얘기할 때는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리인데요.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몰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의 개념을 숙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몰라매스라는 거는 어떤 물질의 1몰의 무게, 예를 들어서 H2O 같은 경우는 1몰이 18kg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어야 돼요. 보통 또 화학쟁이들은 또 이퀴밸런트, 당량이라는 개념을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이 화학 반응식에서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경우에서는 A 대비 B 1당량의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은 A 대비 1당량의 C라는 물질이 나오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이키오메트리를 이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식이란 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유기화학, 석유화학, 고분자 화학에서 많은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식은 많이 아는 게 유리하죠. 화학 반응식을 많이 알아야지 화학 반응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화학 반응을 실험실에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될 거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드웨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학 반응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화학 물질에다가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열기가 있는 겁니다. 교반기라는 거는 물질한테 기계적인 에너지를 부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열기라는 거는 충분한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지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반응이 잘 안 갈 경우에서는 좀 교반기의 속도를 조금 한번 높여보세요. 혹시 A하고 B하고 충돌이 안 돼서 반응이 안 갈 경우도 있으니까요. 한편 여러분들이 또 반응이 잘 안 간다 그럴 때는 온도를 한번 한 10도나 20도 정도 올려보세요. 충분한 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은, 특히 요새와 같이 추울 때는 또 화학 반응이 더딥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 반응에서 중요하고, 이러한 에너지 공급의 툴들이 제대로 그 화학 반응에 세팅되어 있는지 항상 그러한 하드웨어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성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거가
일단 합성 레시피죠. 이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C가 되는데 도대체 A와 B의 레이쇼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혹시 또 이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촉매가 있을 수가 있는지 또 그 촉매의 양, 그 다음에 이제 용매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성 레시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숙지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합성 레시피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헌 검색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같은 합성도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문헌 검색을 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합성 레시피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적용을 해야지 이제 합성이라고 하는 거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조건.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반응 조건은 보통 우리들이 이제 주로 따지는 거가 프레셔, 템퍼러처,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양. 보통 요 PTN을 제대로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개념이고요. 조금 수준을 높여서 연력학적인 측면을 살펴보죠. 보통은 이제 일반 화학에서의 일부분, 그 다음에 대학교 2학년에서는 이제 물리화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연력적인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죠.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엔탈피. 이 엔탈피적인 거는 뭐든지 화학 반응이 진행할 때는요, 열이 이제 출입하게 돼 있어요. 요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서는 A 플러스 B가 C가 되려 할 때 요쪽에 열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하고 B라는 화학 반응에 여기에 열이 필요할 경우에 이럴 경우를 보통 우리들은 흡열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엔도서믹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이렇지 않고 요쪽 A 플러스 B 반응에서 C에서 요쪽에서 열이 나와주는 이런 화학 반응, 요 반응들을 우리들은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들은 이제 엑소서믹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요런 그 케미스트리 이제 서머 케미스트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 저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열이 많이 나는 반응 같은 경우에서는 폭발도 되고 사고도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화학 반응들은 흡열 반응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고분자 반응에서 예를 들어서 부가중합 같은 경우에서는 더블 본드가 열리면서 중합이 되는 이런 형태의 반응들인데 그럴 경우는 아주 대단한 발열입니다. 그래서 이 열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주면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다루는 화학 반응이 엑소냐 엔도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연력학적인 측면에서는 발열 반응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즉 엔탈피적인 측면에서는 자기의 에너지 준위를 낮춰주는 거가 더 페이버러블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제 부가중합 같은 경우요. 예를 들어서 에틸렌 같은 거 중합할 때는 한 5분, 10분이면은 금방 고분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발열 반응이고 엔탈피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선호되는 반응입니다. 한편 이제 연력학적인 측면에서 이 엔트로피, 보통 우리가 S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죠. 보통 연력학적인 측면에서 엔탈피는 감소하는 게 선호되는 반응이지만 엔트로피적인 측면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선호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혼돈, 케이오스가 증가하는 방향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요 엔탈피하고 엔트로피를 같이 고려를 해줘야 돼요. 화학 반응에서.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배웠던 G라고 하는 프리 에너지 또는 이제 깁스 펑션이 되는 거죠. 깁스 펑션은 이제 델타 G 이꼴 델타 H만해서 T 델타 S로 표현돼서 보통은 모든 화학 반응, 고분자 반응도 마찬가지로 요 델타 G가 0보다 작지 않으면은, 즉 네거티브의 값을 갖지 않으면은 화학 반응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즉 뭐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A하고 B가 어떤 A와 B를 이제 만나게 하더라도 안 일어나는 반응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 원칙을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델타 G의 값이 그 마이너스 값을 갖기 위해서는 요 델타 H가 아주 큰 마이너스 값이 되든지
또는 요 엔트로피 값이 아주 큰 플러스 값이 돼야지 깁스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을 가져서 반응이 순탄하게 이제 진행됩니다. 연력학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동력학도 아주 중요합니다. 키네틱스가. 제가 이제 학부에서 물리화학 1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새 학생들이 물리화학 2를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아니 어벤져스 1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벤져스 2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요새 학생들은 물리화학 1은 듣고 물리화학 2는 안 듣느냐. 보통 이제 물리화학 2에서 또 중요한 이 키네틱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강의를 듣는 학부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물리화학 2를 들어서 이 키네틱스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동력학이란 거는 이제 주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속도죠. 속도를 우리가 컨트롤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 어디 음식점에 가서도 음식 시키면은 빨리빨리 주세요. 그럴 때 한국 사람들한테 빨리라는 거가 도대체 몇 분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1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5분에는 음식이 나가기를 원하죠. 경우에 따라 갖고는 30분. 제가 또 이제 학생들한테 예를 들 때 보면은 우리가 사우나 가갖고도 마찬가지죠. 반식욕을 하는 이유는 땀을 천천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우나에 가갖고도 땀을 빨리도 빼야 되지만은 땀을 천천히도 뺄 줄 알고, 즉 전체적으로 그 속도를 컨트롤하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도 이 레이트를 컨트롤 해야 돼요. 이거에 관련된 학문이 바로 키네틱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컬리전, 항상 충돌.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은 보통 엄청난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1초에 200번, 수천 번의 충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화학 반응을 해볼까? 그러면 그때 케미컬 트랜스포메이션이 돼갖고 새로운 물질 C라는 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충돌이 없으면은 절대로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충돌을 시키려고 이제 교반을 시키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시킬 때 이제 플라스크 안에다가 A와 B와 물질만 넣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어떤 그 시어가 없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만나지 않고 따로따로 존재할 확률이 높아요. 계속 교반을 시켜줘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충돌 횟수를 높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fast, slow. 우리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를 들어서 이걸 컨트롤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라면 끓여 갖고 와, 빨리 끓여 갖고 와. 그럴 때는 이제 컵라면을 집어야 되고요. 천천히 끓여 갖고 와. 그럴 때는 봉지라면을 집어야 돼요. 한편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쓰면 화학 반응식을 쓰게 되면은 화학 반응식이 단순하게 딱 한 스텝에 끝나는 것 같죠?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A 플러스 B, C로 표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1단계는 A가 A 프라임으로 되고, 또는 B가 B 프라임이 되면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A 프라임과 B 프라임이 만나서 C가 되는, 즉 두 단계 이상의 반응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화학 반응은 다 다단계 반응이에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가 rate determining step. 이게 바로 뭐냐면 속도 결정 단계라고 얘기하죠. 제일 중요한 단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교육기간 그동안에 많이 지나봤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고등학교 그 단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처럼 이 화학 반응에서도 다단계 반응 중에서도 어느 스텝 하나 중요하지 않은 그 단계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rate determining step, 즉 속도가 가장 더딘 그런 과정의 단계가 바로 우리들은 rate determining step이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화학쟁이들은 요 rate determining step을 잘 공략을 해야지 화학 반응을 무난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는요, 요거는 이제 모니터링 툴인데요.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화학 반응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이제 케미스트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 지론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합성 또는 화학 반응을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 화학 물질에 대해서 거부감을 없애고 화학 물질을 제대로만 사용해도 재료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케미스트리에 있어서의 꽃은 화학 반응이죠. 화학 반응을 하고 싶은 거죠. 즉 자기 손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물질을 손에 쥐고 싶은 거죠. 그 쾌감이 아주 엄청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화학 반응에 도전을 했다가 다 이제 기권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반응이 가는지 안 가는지, 즉 그 모니터링 툴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추적을 못하는 거죠. 음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진행되는지 그거를 트레이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들은 뭐가 있죠? 눈이 있죠. 눈이 있으니까 음식이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가 있으니 냄새도 맡을 수가 있고 또 촉감도 있고요. 맛도 또 예를 들어서 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보면 DT분의 D 반응물 또는 생성물, 보통은 반응 물질이 없어지는 것을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는 툴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물이 또 생기는 것도 그런 툴들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툴의 가장 좋은 거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제 그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크로마토그래피의 예를 들어서 중요성을 저는 항상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요 모니터링 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동력학의 부분에서 보면 해프라이프, 뭐든지 반감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이제 케미칼 물질에서의 그 반감기죠. 그래서 이제 뭐든지 우리 인간들도 기본적인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수명이 이제 하루죠. 여러분들도 보통 뭐 음식물 같은 걸 사더라도, 우유를 사더라도 수명이 뭐 한 5일 정도, 우리가 그걸 얘기할 때는 유효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야채 같은 경우도 뭐 냉장고에 넣더라도 특정 보존 기간 그까지만 이제 가능하고 그 이후는 부패돼서 이제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학 물질도 다 이러한 그 해프라이프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해프라이프 같은 경우에서는 나중에 우리 고분자 화학에서 특히 게시제 같은 경우에 이 이니시에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 해프라이프의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또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많은 그 화학 반응에서의 리액션 메커니즘은 전부 다 이 키네틱스를 연구한 분들의 도움으로 리액션 메커니즘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그 알려진 화학 반응들은 그 메커니즘이 자세하게 알려져 있고 많은 참고 문헌에도 속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화학 반응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리액션 메커니즘을 항상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력학 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가 이제 카탈리시스, 촉매화죠.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로 속전속결 좋아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빨리 하고 싶고 이제 화학 반응도 빨리 하고 싶은데, 이러한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촉매라는 개념이 필요하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뭐든지 그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려 그러면 반드시 워밍업을 해야 되는 거죠. 워밍업을 해서 몸을 약간 좀 뜨끈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뛰면 더 잘 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이라는 것도 A하고 B라는 놈은 C가 되려는 걸 서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A하고 B는 어떻게 보면은 각각 A와 B로 존재하고 싶지 C라는 물질로 그 변환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A하고 B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줘서 요 놈을 예를 들어서 약간 활성화 상태로 바꿔줘야 돼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액티베이티드 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액티베이티드 스테이트로 갈 때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학자들은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거죠. 모든 화학 반응은 액티베이션 단계가 필요하고 그에 해당되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줄여주는 역할, 그게 바로 촉매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 화학 반응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화학 반응이 왜 이렇게 더디지? 그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온도 조절을 제대로 내가 했나? 그 다음에 이제 교반 조건도 제대로 맞췄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촉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걸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요 식은 키네틱스에서 그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이라고 그래갖고요. 보통 레이트 속도에 관련된 공식인데 아주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레이트 컨스턴트는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되고, 그 중에서도 보면은 요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면은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템퍼러처, 보통은 이제 화학 반응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온도를 10도씩 정도 증가시킬 때마다 레이트는 거의 2배 정도 수준까지도 속도가 빨라진다. 그런 일반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레니스 이퀘이션하고 카탈리시스 요 개념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화학 평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뭐 책에서도 보면은 A 플러스 B가 C가 된다고 요렇게 표시하는 거가 있는데요. 요렇게 표시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비가역 또는 이리버서블 이제 프로세스라고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 아니라 이런 평형 반응입니다. 가역이고요. 리버서블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고, 물리화학에서는 이제 가역이다, 리버서블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화학쟁이들은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대부분 이와 같이 리버서블 프로세스인데, 이 화학쟁이들이 이 프로세스에서 이런 개념으로 가게 해주는 거, 이런 느낌으로 화학 반응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일할까 놀까, 일할까 놀까, 항상 평형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하려 그러면은 보통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서 어떻든 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끔 또는 이제 일을 잘하게끔 이제 그렇게 유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화학 반응도 퀴리브리엄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잘 컨트롤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게끔 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화학 반응은 이제 화학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그 불란서의 화학자 르 샤트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르 샤트리의 법칙은 바로 이렇게 화학 평형을 예를 들어서 컨트롤하는 법칙이에요. 즉 원하면은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이런 화학 평형 단계에서 뭔가 이제 처방을 해갖고 요렇게 평형을 조절하고 또는 요렇게도 조절하고, 즉 화학 평형의 위치를 움직이게 하는 법칙, 이게 바로 이제 르 샤트리의 법칙이고요. 르 샤트리의 법칙을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평형 상태에 놓여져 있는 시스템에 뭔가 디스터번스 또는 이제 유사한 말로 체인지, 변화를 주게 되면은 그 변화를 줄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움직인다는 법칙이에요. 요걸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얘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뭐 이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도 내가 마음 잡고 공부할까 놀까, 공부할까 놀까, 이런 평형 상태에 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야 공부 좀 열심히 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반발력으로 공부를 안 하고 나 공부 안 할 거야 이렇게 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부를 하라고 뭔가 변화를 줬는데 자기 평형 상태에 놓여져 있는 시스템은 그 디스터브 체인지를 역행하려고 하는 그거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르 샤트리의 법칙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일반화학 책을 다시 펴서 요한 르 샤트리의 법칙을 이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또 인생살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딸이 있었는데 딸 보고도 마찬가지죠. 뭐 고등학교 때 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야 너 쪽 대학교 가지 마, 안 가도 돼. 그랬더니 더 열심히 공부를 한단 말이지.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제 디스터번스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디스터번스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P하고 T하고 N을 조절을 하는 기술입니다. 즉 프레셔, 템퍼러처, N을 조절을 해서 평형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참고로 제가 그 사랑하는 제 제자 하나가 지금 에스터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에스터 반응입니다. 산하고 알코올을 반응해서 에스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평형 상태에 놓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평형 상태에 놓여진 상태에서 물을 제거를 해요. 아까 얘기했죠. 물이 없어지면은 이 시스템은 이게 지금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디스터번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디스터번스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평형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시스템들은 계속해서 더 빨리 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평형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즉 부산물이 나올 경우에 물이라든지 알코올 같은 부산물이 나올 때는 요 부산물들을 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에스터 반응을 시킬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진공 상태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서 법칙이 바로 르샤트의 법칙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이 강의를 듣고 또 현업에 계신 분들도 이 합성을 또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한 몇 년 걸릴 겁니다. 저도 몇 년 걸렸어요. 젊었을 때 합성에 대해서 할 때. 제가 이제 다른 예로 요거 한번 볼게요. 요새 여러분들 작년부터 우리들 대한민국 사람들 CVID 많이 듣고 있죠? 보통 이제 북한의 핵 때문에 비핵화 프로그램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CVID라는 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 저거 한번 풀어 써볼게요. CVID 뭐 비핵화 조건은 뭐 여러 가지 FVID인가 뭐 여러 가지 뜨면 CVID C 요거 보면은 complete 요거 V V는 바로 이제 verifiable 여기서 C라는 거는 complete 그러니까 완벽한 즉 뭐냐면 거의 100점이라는 뜻이죠. 완벽하게 V는 verifiable 즉 완벽하면서 verifiable 뭐죠? 검증 가능한 즉 뭐냐면 미국이 검증하겠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비핵화했는지. 그래서 verifiable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또 아주 재밌어요. 요 아이가 바로 irreversible 비가역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D가 바로 이제 D는 이제 뭐냐면은 denuclearization 비핵화죠. denuclearization 이게 바로 CVID예요. 근데 제가 요걸 딱 보고 나서 이게 너무나 우리 화학 반응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요 D를 우리가 한번 요걸 바꿔봅시다. 난 저 같은 경우는 D를 CVIR 즉 뭐냐면 리액션이죠.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 그 말은 리액션 화학 반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컴플리트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 말은 뭐냐면은 수율을 100%에 근접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화학쟁이들은요. 그 다음에 verifiable. 이 말은 이제 검증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요거는 제가 맨날 제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수율이 지금은 컨버전이 얼마야? 수율은 얼마고? 즉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화학쟁이들은 이 컨버전이 몇 퍼센트야, 수율이 몇 퍼센트, 이 숫자를 댈 줄 알아야 돼요. 자기는 모르겠다. 이게 예를 들어서 돼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게 바로 verifiable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그 화면에서 있었던 그 모니터링 각종 모니터링 툴을 이용해서 이 verifiable을 반드시 해야 돼요. 화학 반응은. 그 다음에 이제 이 reversible.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화학 평형 반응에서 예를 들어서 이 리버서블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우리들은 화학 반응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